여기 할 말 좀 많다는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때 쳤어야 할 수행평가를 미루고 미뤄서 이제야 치르네. 제때 나가야 할 진도를 빼내. 폭풍 진도를 나쁜 선생님. 너라는 건 너다 보니 매주 다른 시간표. 사실 알고 보면 누가 할까 생각하지만 그냥 입 다물어 중간은 하는 척. 근데 이런 숫자놀이 왜 하라는겨? 이거 말고 답이 없는겨? 창의적인 학교 분영하라 하는 게 만원 주고 치킨 2마리 콜라 오징어 그리고 낳는 돈으로 사투리 가득 구수하네. 해라는 그러니까. 거지 솔직히. 나쁜 선생님, 나쁜 선생님. 나쁜 선생님들이 재직 중인 호암초등학교. 학교 현장의 소재로 노래를 만들어 SNS에 올리면서 교직 사회의 스타로 떠올랐다는데요. 선생님들은 왜 스스로를 나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뭐 어쩌면은 저희들이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했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는 나쁜 선생님이겠지만 그럴 때는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이런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약간 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까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도 사실 조금은 들었는데 뭐 조금 지나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아직도 예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교사, 이게 웬 말인가요? 누가 처음부터 나쁜 교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무엇이 나쁜 교사를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래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역할, 세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도 있게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 마음가짐, 역할 무엇일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교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내 수업 이렇게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내가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의 기준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개인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은 건데. 안주하지 않고 계속 궁리하는 선생님이 계실 때 학습은 커지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네. 미래교육 플러스가 계속 이렇게 도발적 주제로 지금 그래 좀 도발을 나쁜 교사. 글쎄 말이에요. 아유, 오늘 나쁜 교사? 그 아까 노래에 나쁜 선생님, 나쁜 교사 정말 저희한테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행히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대학의 교수님, 우리 교감 선생님, 현직 선생님, 또 예비 선생님, 거기다 또 퇴직 선생님. 오늘 한번 다양한 시각이 공유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나쁜 선생님 가사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다 저렇게 하지 뭐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뭐 하는 선생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교사의 일상생활인데 저분들 이야기처럼 그냥 말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나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갖다 영업 비밀을 남들이 알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영업 비밀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게? 예,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예. 우리 배상훈 안타깝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화된 그 뉴노멀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정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우리 자녀들이고 빨리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와야 물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선생님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파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현희 선생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쁜 남들 선생님 아니시죠? 저는 저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나쁜 교사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들 저렇게 살아요, 진짜 선생님들이. 아. 특별히 나쁜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 교직 생활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적인 것조차 나쁘다는 표현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교사분들이 의식을 가지시고 이거를 노래로 표현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나쁜 교사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식조차 없이 그냥 이런 일상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빠져 있는 게 그거야말로 나쁜 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안주하는 교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나쁜 교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 3분 계신데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 배상훈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떤 교수라고 또 교수라고 생각하세요? 아, 미안하죠. 지금 대학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서적 지지라고 봅니다. 대학생들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요새 교수들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건 어려워도 정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흙수저에서 충분히 금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학생들이 요즘 추세가 굉장히 번아웃 됐다? 굉장히 지쳐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다 태우고 왔구나 그냥. 근데 대학 와서 또 취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태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하니까 늘 미안하죠. 외부에서 볼 때 교수들은 우리 선생님들보다 시간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영업 비밀입니다. 우리 김상백 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좋은 선생님이신지? 학생들한테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근데 주변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었고, 그게 이제, 교육을 본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고, 좀 욕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나쁜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도 제가 스스로 단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쁘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 선생님한테 나쁘다. 예, 나쁘다. 선생님 책도 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교사라는 책. 그래서 내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애들 눈높이에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처럼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 귀찮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 다뤘지만 안전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하고 뭐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래 나쁘다고 하니까 내 나쁜 선생님 하지 뭐. 그래 앞으로는 나쁘다고 하면 그냥 나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 때 다른 선생님이 선생님 보고 나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교실 안에서 하면 선생님 참 편해요. 인터넷 자료 구해가지고 책 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편한데 예를 들어서 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교 하단에는 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거기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봄꽃에도 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나가지를 않고 안에서 하려면 돼서 이제 이러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귀찮죠. 사실은 또 어찌 생각하면은 제가 좀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지금은 좀
좀 남을 배려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좀 튀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좀 나쁘다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좀 인간적으로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따라오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책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 제목을 그냥 나쁜 교사로 이렇게 붙여. 보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 김상백 교감 선생님처럼 많은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노력이 실제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책으로 연결된다든지 또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구조가 얽어매고 있으면 개인이 노력을 할 때 쉽게 먹히지도 않고 변화를 유도할 수도 없는데 오랫동안 우리 학교 현장에 이렇게 쌓여온 구조가 협동보다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학습과 배움보다는 선발을 해야 되만 하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이렇게 나쁜 교사가 되면 그걸 또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은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한 좌절로 빠지면서 냉소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무엇이 그렇게 꽉 교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꿈을 발휘하는 것을 억누르고 있을까요? 우리 김상백 교감 선생님이 관리직에 계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텐데. 관리직이 아닌 관리직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어떤 학교는 그냥 그렇다. 학교는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지레짐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보면은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식 자리에 가면은 앉으면은 모든 분들이 다 학교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학교 구조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좀 의기소침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아 오시는 분들 자체가 좀 보면은 제가 입장에 볼 때는 용기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용기가? 용기가. 이제 내 수업 이렇게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내가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령 받기 전에 학교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학교를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내가 가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심리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답답해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화진 학생이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안 가겠어요. 어린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느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교사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의 틀도 함께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교사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참 교사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틀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 라고 독창성을 발휘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 교사는 이제 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교사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상한 교사, 나쁜 교사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랑 함께 이런 사회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김상백 교감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옳은 얘기들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학교 와서 저렇게 오늘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좀 선배 그냥 교사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선배 교사나 관리자분들은 뭐지 저 사람? 왜 좀 이렇게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 위계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직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균만 가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요 평균 잠깐 벗어나면 뭔가 이 들어오는 압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아니 수업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비슷해 보이냐면 교사들이 교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실 문 닫고 교실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수업이나 이런 거를 좀 다양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다지 제재가 없어요, 사실. 근데 뭔가 좀 정책적인 것이나 뭐 좀 체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진짜 뭔가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랑 좀 네.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김현준 선생님처럼 나는 내 이런 수업 내가 해볼래 해가지고 마음껏 하면은 그런 분들을 갖다가 뭐 어떤 교감이나 교장이라 해서 쉽게 이렇게 말 못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용기를 내시라 혼자 안 되면 옆반 선생님 같이 가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라 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사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역과도 같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사는 일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회적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교사의 좀 다양성을 너무 훼손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이 교직에 계신 분이 40만 명이 넘잖아요, 선생님. 네. 그죠? 근데 이 40만 명에게 똑같은 균이랑 어떤 기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하나 재미있게 읽은 책이 그 하버드 대학의 로스라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평균의 종말? 네. 자, 이를테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분들의 키를 다 재서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 키하고 앉아 계신 분들의 키를 비교했을 때 과연 그 평균 키에 맞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냐. 연구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보고 평균을 보고 모든 걸 맞춘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교육에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하나는 들쭉날쭉의 원칙.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몸무게가 더 나가고 누구는 팔이 길고 누구는 다리 길고. 교육 현장에서 누구는 어떤 능력이 있고 누구는 어떤 관심이 있고 각기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맥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A라는 역량은 A라는 맥락에서 꼽힐 수 있지만 B라는 역량은 B라는 맥락에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험과 잣대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 규범의 원칙이라는 건데 모든 학생은 발달의 순서,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정말로 뒤에 터지는 학생도 있었다. 근데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으로 평가해서 한 줄로 쭉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대로 이것을 교사에게 가져오면 선생님들도 다양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억누르는 관료제적인 문화, 행정적인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교사들이 다양해지면 아이들이 다양해지고 수업이 다양해지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양해지는 거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 하나의 그 큰 화두를 얻은 듯한 평균의 종말? 평균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평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은 없다. 교육에 정말 적용해야 될 다양성의 어떤 측면이 아닌가. 획일, 균질, 그러네요. 표준화가 교육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평균을 보는데 평균과 함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평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표준 편차를 얘기할 때다. 그래서 들쑥날쑥 한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중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교사에 대한 역할 또 미래 교사의 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안주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변화를 실천하고 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서 영상으로 그 사례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서동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딱 보고 딱 할 수 있으니까 하는 혹시 말로만 듣던 전설의 복학생인가요?
어딜 가나 시선 강탈. 궁금증 자아내는 이분의 정체는? 교복 입는 이상한 선생님. 서동중학교 국어교사 김미화 선생님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교복 차림. 17년 전부터 지켜온 선생님만의 철칙이라는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이야, 진정한 용기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교복 입고 왔을 때 학생들 모두 다 놀란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저희 학생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서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굳이 교복을 입어야 아이들하고 쉽게 다가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좀 쇼맨십이 아니냐. 보여주기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이 교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교복은 대구 성서중학교 교복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복을 입었었습니다. 첫 번째 교복이기 때문에 거의 기념비적인 교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다니실 때마다 입으셨구나. 여태껏 입었던 교복만 10벌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교직 생활 34년 차. 김미화 선생님의 교복 입기 실천은 제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시는 모습들 통해서 제발 하향 평준화는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맞아요. 이번에는 이상하다 못해 나쁜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산 원일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 저 학교에서가 뭡니까? 저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 선생님이 고스톱을 한다? 학교에서 고스톱 치는 나쁜 선생님. 오산 원일초등학교 이지민 선생님.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등장한 화투패.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벌어지는 진통경. 그러니까 이렇게 화투가 나와서 지금 살짝 긴장. 현란한 손동작을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운데 몇 장 깔았지 우리? 8장!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선생님이 만들었다고요? 고스톱 게임 룰을 적용한 카드. 역사적인 인물들의 활동과 관계를 놀이처럼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보드게임인데요. 위인 카드구나. 우와. 수업을 하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기까지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도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2년 전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스톱을 만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도박적인 요소거든요. 우리 고스톱을 생각하면 뭔가 사행성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이들 학습에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게임에 즐길 수 있게만 집중할 수 있게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이카드 덕분에 아이들은 역사 수업에 흥미를 붙이게 됐다는데요. 성기를 가져오신 뭘 저렇게 쓰시는구나. 위대한 학생들의 집중도가 대단하네. 대왕님 몇 분을 뽑았을까요? 네, 뽑았거든요. 고스톱이 뭔지 알았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어른들만 하는 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고스톱을 보여주시니까 원래 역사를 잘 몰랐는데 고스톱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많이 알게 됐어요. 수업만큼은 정말 아이들의 시선을 딱 주목받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걸 교육과 잘 접목시키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시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이상하고 나빠 보이는 선생님들.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